대피해서 안 하고 여기서 왜 하게요? 네? 적당하게. 네. 사정이 있겠죠, 그죠? 네. 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항상 모든 일에는 사정이 다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또 여기서 우리 그 1월 첫 목요일 강의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제가 판서로 강의하는 거 보신 분?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예, 저는 그, 직업이 전문 강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판서로 강의를 잘 할 일이 없어요. 거의 PPT로 강의를 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어디 강의를 의뢰받아서 갔다가 음향시설이나 PPT 시설이 에러가 나면 판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날. 예. 그 PPT는 사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거기 맞춰서 강의를 하면 되잖아요. 미리 다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겠죠. 근데 이거는요. 예, 이거는 돌발상을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강의가 사실 판서 강의예요. 예, 근데 오늘 그 어려운 걸 제가 오늘 해냅니다. 예, 예, 저에게 있어서도 영향의 크기를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번 멋지게 2017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2017년도를 시간의 선물을 받는 한 해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시간이 복수도 하는 거 아세요?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은 내가 언젠가 헛되이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난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한테? 시간한테. 왜요? 내가 언젠가 헛되이 보낸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1년이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 한 해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디에 잘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고3 자녀 두신 분지? 예, 지금 이제 저 정시 원서 넣고 있죠? 예. 아, 다 넣었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참, 머리 아프시죠? 곧 고3이 되는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예. 아, 참, 머리 아픕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미모의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예, 미모의 여성이. 예. 여기 앉아 계신 사인들처럼. 아, 인정 안 하는구나. 예. 미모의 여성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진짜 세계적인 천재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유를 이제 먹이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 먹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라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영 천재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라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꾼 거예요. 서울우유를 열나 먹였어요. 열심히 먹였는데 중학교 가보니까 이 성적이 영 시원찮네? 예, 그래서 연대라도 가라고 연세우유로 바꾼 거예요. 엄마의 바람이 뭐, 그죠? 다들 그런 마음이죠, 우리의. 그래서 연세우유를 열나 먹였더니만, 그래도 이게 공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대 말고 건대라도 가라고 건국우유로 바꾼 거예요. 목표를 하향 조정했죠. 건국우유를 시컷 먹었는데, 야, 먹어서 성적이 더 떨어지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디 저기 지방대라도 가라고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를 만났어요. 연모가 막 신세한탄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야가 공부를 좀 잘하라고 천재 같은 아이가 되라고 내가 아인슈타인 우유도 먹이고 서울 우유도 먹이고 연세 우유 먹이고 건대 우유도 먹였는데 야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더니만 그 친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랬나? 나는 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매일 우유 사 먹였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두 아들 다 대학을 못 가고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빙그레 우유로. 그냥 공부를 못해도 빙그레 웃고 살으라고 빙그레 우유로 바꿨대요. 예. 재밌으세요? 이게 보세요. 판서를 안 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웃겨야 되거든요. 예,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까 오늘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이 밝았습니다. 이 2017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새해 꿈이나 바람들이 다 다르시죠? 있으시죠?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계신가요?
잘 진행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엄마 이게 뭐야? 뭔 일이래요? 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시간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변곡점이 뭐냐면 1년이 바뀌는 그 1년, 그죠? 12월 31일에서 1일은 시간의 변곡점인 거죠. 한 달이 바뀌는 그 한 달,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그 한 달, 그 시간의 변곡점이고요. 일주일로 넘어가는 변곡점, 뭐죠?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 그 변곡점. 하루의 변곡점이 있죠.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이 되는 그 변곡점. 그 변곡점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둬요. 맞죠? 자 보세요. 담배를 끊겠다 생각하면 지금 끊으려고 그래요? 내일 끊으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다음 주부터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더 이왕이면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더 이왕이면 새해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되고? 오늘부터 절대 안 하죠. 오늘 요거만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일부터. 좀 미루면 다음 주부터. 좀 더 미루면 다음 달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너무 덥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의 변곡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와 꿈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들 잘 살고 싶고 1년을 잘 보내고 싶어요. 맞나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죠. 네. 그래서 그런 1년들이 쌓여가면 그 시간이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네. 뭘로요? 불행으로. 네.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오늘 한번 5가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볼 겁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 아세요? 간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럼 니부터 변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예, 당신 자신부터 변해라. 예, 다시 한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부터 변해라. 여러분,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올해는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내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나부터 바뀌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네가 그래 하니 내가 그래 하잖아. 아들한테도 자식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그래 엄마가 화를 안 낼 수가 있나?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당신이 그러는데 내가 웃고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가장 큰 미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라? 나한테서 찾으라.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들으면 그래요. 근데 요 강의장 밖만 나가면 어때요? 이제 남탓하기 시작하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러지 말자는. 자, 오늘 제 강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필요 없는 강의입니다. 왜? 실컷 듣고도 가가 그래 내가 바뀌겠나? 이렇게 되거든요. 내 가정 형편이 이런데 내가 바뀔 수 있나? 남편이 요새 실직이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내가 왜 이걸 하노?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는 시작은 뭐다? 나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미래아 비전이라는 회사를 아니죠. 운영했습니다. 예, 12월 31일로 적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하는 회사였냐?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합니다. 저는 그 직업이 전문 강사입니다. 전문 강사고요. 리더십, 행복학, 성공학,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진로 코치, 꿈찾기, 학부모,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 깨알 자랑을 한번 하자면 저는 이제 대구교육청 우수 강사로 올라가 있고요. 어제도 장 학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올 한 해 2017년도 좀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게요?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안 한다고. 예. 뭐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요?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야 돼서, 뭐 하겠다고. 앞에 거 빼고, 그건 제 생각.
강의도 이제 재밌긴 한데요. 그걸 일로서 하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무슨 강의를 의뢰했냐면 딴 거 같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는데 하기 싫은 강의를 요청해서 제가 안 한다 그랬던 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취약하게 되는 아동들 있죠. 몇 살이죠? 8살, 8살. 예, 1, 2월 달에 여기 남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기의 주도 학습을 강의를 좀 해달래요. 8살짜리 부모한테 무슨 자기 주도 학습을 가르쳐요. 예. 그걸 가르쳐 놓으면 알을 열나 잡을 거 아닙니까? 공부시키려고. 예, 그죠?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작은애가 2학년입니다. 예, 저희 큰애 지금까지도 공부해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그죠?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집에 가면 뭐 밤이 늦어도 책을 펴니까 책을 안 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가 문제집 사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 돼야지. 부모가 시킨다고 해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뭐 하죠? TV 보죠. 그럼 아가 공부한 책상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게 문제 펴놓고 지가 똑바로 하지. 이거 다 해요. 그래서 아무튼 싫어서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메한 지는 17년이 됐고요. 이 강의를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뭘 하면 재밌을까? 어떤 걸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되게 행복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 특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이제 사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게 강사더라고요. 교수 이런 거 말고, 학교 선생님 말고, 국영수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강의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강의를 배웠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도 제가 원래 전공은 학부 전공은 조경학인데, 대학원도 지금 다시 가서 경북대학교 교육심리 박사과정에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로 많이 하는 강의 주제는 행복학 원론입니다. 예, 행복학 원론. 근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저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삶의 모습이 행복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만 하기도 조금 부족해요. 행복하려면 당장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가족들하고 그냥 뭡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안빈 낙도하면서 살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공만 또 추구하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도 싫고요.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좋은 어떤 계기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하고 제가 가르쳤던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들을 오늘 요약해서 5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밖에서 들으시려면 5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들으시는 거니까 50만 원을 냈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에는 가치를 잘 안 둬요. 그죠? 예, 그래서 나갈 때 제가 저기다가 바구니 하나 놔둘 테니까 감독만 생각의 변화가 있을 만큼 저 돈 넣고 가시면 됩니다. 예. 되셨나요? 카드 체크기 하나 놔둘까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가지 주제가요. 주제를 써놓고 할게요. 첫 번째, 생각을 지배하라. 두 번째, 말의 힘을 믿어라. 세 번째, 목표로 승부하라. 네 번째, 역경지수를 높이라. 대시 먹으시겠어요? 네. 5번째,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5가지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라. 원효대사 아세요? 네.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신라 맞아요? 저 잘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해골에 있는 물 먹고 깨달음 얻었다는 그렇게. 제가 역사 지식이 되게 짧아요. 그래갖고 무슨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거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진짜로.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근데 역사에 대해서 꽝이에요 꽝. 내 역사 시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력고사 하실 때 암기 과목 100점 다 맞았거든요. 근데 하기도 기억이 안 나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원효대사가 이제 무슨 불교 공부를 하려고 어디 저 당나라에 당나라 맞나 사실 그냥 들으세요. 예. 저 중국에 어디 공부를 하러 가려다가 하룻밤 묵었죠. 밤이 와가지고 어디 동굴 들어가서. 근데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막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어디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더래. 그걸 마셨잖아. 물맛이 꿀맛이더라는 거지. 너무 맛있다. 약순갑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해가 딱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뒤를 딱 봤더니 그게 뭐예요? 사람 해골이었잖아.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대. 뭐라 그러죠? 모든 것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나온 다섯 글자 말이 유명한 말이 일체 유심조. 예. 믿으세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 네. 그죠? 믿는데 그 마음을 못 먹어서 우리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예. 모든 건 마음먹기 달린 게 맞습니다. 예. 마음입니다. 마음. 저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요 행복하고 불행한 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죠. 교통사고 당하면 불행하죠. 그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났어. 발 하나가 부러졌어. 발 하나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래요. 그 사람 되게 행복하죠. 이게 무슨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요 중턱쯤 올라갔어요. 우리 산 올라가면 이제 물 떠갖고 가잖아요. 물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우와 중턱쯤 왔는데 반밖에 안 남은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반밖에 안 남았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이나 남았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한탄했던 사람은 올라가는 그 길이 즐겁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관심의 포커스가 이제 짜증이지, 불만이지. 왜 반밖에 안 남았냐는 거야. 이거 갖고 어떻게 조금씩 먹고 막 애껴 먹고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요,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그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신나는 거죠.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어. 마실 때는 마시고 단풍도 보고 이렇게 올라가요. 똑같은 산을 오르고 똑같이 물이 남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뭘 봐요? 부정을 봐요. 누구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절대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가게가 잘 안 돼. 그럼 불행한 거 맞잖아. 보통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짜증난다. 힘들다. 왜 이래 장사가 안 되노? 근데 다른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네 그죠? 장사 안 되는데 뭔 딴 마음을 먹노? 이러시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장사 잘 될 때는 여기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못했었는데 장사 좀 안 되니까 손님도 좀 적으니까 이때 내가 뭔가를 책도 읽어보고 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네. 빨리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긍정을 찾느냐 부정을 찾느냐 여기에 내 남은 삶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믿으시나요? 네. 안 믿는 것 같아요. 인상들은요. 재밌는 일화가 아니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발 회사에 다니는 두 직원이 있었거든요. 두 직원. 한 놈은 이름이 영석이고 한 놈은 이름이 뽀리예요. 네, 이 둘이가 신발 회사에 이제 직원이니까 출장을 간 거야. 파견 임무를 받았어. 시장 조사를 하라고. 어디에요? 아프리카. 근데 둘이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팩스를 보낸 거예요. 사장한테. 사장한테 팩스가 왔는데 뽀리는 어떻게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어요. 영석이는 어떻게 보냈느냐? 이렇게 보냈어요. 사장님, 여는 신발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우리 오마만 무조건 망하겠습니다. 장사 안 되겠는데요? 신발 못 팔겠는데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아프리카는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본 뽀리는 어떻게 보냈느냐? 오, 삶이 대박입니다. 얘는요, 신발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 팔만 대박이겠습니다. 막 물방 고기 바입니다. 하면서 보낸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누가 회사에서 성장이 있을까요? 본인. 사장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거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이 생각의 힘. 자,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아메이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막 좀 뭐가 잘 안 돼.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거. 안 되네. 내가 원래 이거 뭐 할 줄도 모르는 게 시작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면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지. 근데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 곡선만 걷는 일이 있나요, 세상에? 모든 일은요, 다지는 기간, 그리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네, 그걸 안다면, 아, 지금은 내가 내적으로 뭔가를 다지는 시간이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역경과 이런 기간을 주신 거네. 그럼 지금 내가 내공을 쌓아야지. 안 되는 게 아니지. 지금 외형상으로 성장은 없지만 내가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그럼 뭘 더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뭘 찾아볼까?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발전할까요? 그죠, 부자죠. 그죠? 그럼 뭘 지배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고민이 뭔가요? 혹시 고민이 뭐예요? 네? 피부. 예, 그렇겠죠, 그죠? 예, 이해합니다, 그죠? 돈 걱정, 혹시 관계 걱정, 혹시 내일 해야 될 회사의 일 걱정, 이런 게 대부분 아니세요? 그죠? 그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대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걱정하는 거고, 당장 관계가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닥치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사는 거는 뭘까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우리 가족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삶들을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찾아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생각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사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생각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일단요, 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쓰셔서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극과 반응의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깁니다. 무슨 말이냐? 자극 좋은 절을 하는데 은 놈이 확 끼들어요. 자극이 왔죠.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도 이게부터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극이 딱 왔죠. 반응부터 해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시비 걸어. 그럼 웃자라고! 돈이야 똑바로 버리자! 이러면 뭐예요? 반응이 빠른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극이 딱 오죠? 만약에 와이프가 되게 우울해. 화를 내. 그러면 스톱. 아무 반응도 안 하죠. 일단 스톱. 우리 와이프가 왜 화를 내지 나한테? 머리를 빨리 굴리는 거죠. 팽.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야겠다. 저기야, 갑자기 화를 왜 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면 화를 낼 때 같이 맞받아치니까 싸움이 되죠. 화를 낼 때 내가 스톱하고 그걸 물어요. 나는 안정된 상태에서 물어요. 그럼 화가 누그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랬지? 오늘 뭐가 더 좋다고?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딸이 어떻고 얘기하겠지.
이것도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절대요, 뭔가 자극이 와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반응하지 마. 먼저 반응하지 마세요. 생각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간격을 넓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외쳐보죠. 어떻게 하라고? 3단계. 자극이 나한테 왔어. 뭐 하라고요? 스톱! 스텝이 아니고 스톱. 스텝 아니에요? 스톱이에요, 스톱. 예, 스톱. 자,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액션. 예, 아시겠죠? 예. 누군가 나한테 자극을 줘.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쳤어. 그럼 먼저 스톱.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결정한 거는 무조건 오판돼요. 예. 스톱.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생각하세요.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하고 어떤 말을 해야 내 삶에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내 삶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세요. 와이프가 아침에 내가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짜증을 냈어. 스톱.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내 삶이 가장 유리할까? 같이 덤벼. 같이 덤비면 구하락 한다고 직장도 늦을 것 같고, 회사에 가면 막 와이프랑 싸우고 나가면 일 돼요, 안 돼요? 잘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안 돼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예요, 유리해요?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기분 좋게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야지. 네, 가라앉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자기야 뭐 때문에 화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이따가 가서 회사 일 잠깐 보고 내가 전화다시 할게. 화내지 마, 아침부터. 이렇게 달래주고 하면 되잖아. 꼭 참고. 문제가 근데 이거 훈련해야 된다고.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긍정심리학? 심리학이라는 분야가요, 줄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그 줄기 중에 하나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교육심리학, 긍정심리학. 이런 심리학의 유래들, 가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임상심리, 무슨 심리 되게 많아요. 그 심리학 중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걸 처음 창시하신 분이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고요. 책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생각의 뭐라 그래야 되죠? 세 가지 생각의 관점들이 있대요.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가는 그 세 가지 관점이 뭐냐? 생각 유형이, 그러니까 유형이죠, 유형. 우리의 삶을 실패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생각의 유형. 첫 번째가요, 영속성. 일단 적어놓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번이 파급 효과. 3번이 개인화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나한테 딱 닥쳤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을 하다가. 또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 뭔가 생겼죠? 자,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원히 나한테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대요. 영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는 영속적인 문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한번 있었군. 이게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사업 잘 안 돼요. 그게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 그죠? 부부관계가 계속 악화될 거라고,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 삶을 파괴시킨다고요. 영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피하게 되고죠. 안 하게 되죠. 예. 이해되시나요, 이거? 네. 그래서 영속성을 탈피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 가지 생각의 유형인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급 효과.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둥글레 미팅 하죠. 애프터 하는데 애프터가 너무 두렵죠. 왜? 다른 사람 다 치다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기억하고 다음에 또 그 기획에서 사장님 뭐 언제 한다 그랬지 않아요? 왜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할까봐. 절대로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그만큼 없어요. 내가 하는 그 신락 같은 행동들, 나한테 일어난 그 문제가 뭔가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요. 예.
그 한순간의 문제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힘들고 역경, 걸림돌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죠. 제가 스튜디오 예비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나만의 명언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아요. 내 삶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넘길 수 있는 나만의 뭔가를 갖고 있는 거. 명언이라도 좋고, 격언이라도 좋고, 뭐, 성경 말씀이라도 좋고, 불경 말씀이라도 좋고, 어떤 거 하나 딱 갖고 있어요. 저한테는 뭐였냐 하면 그거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와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몰랐었어요, 옛날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였냐 하면 이걸 안 한 거죠. 맞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잖아. 영속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 스스로. 네. 그러니까 절대로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라고. 여기 빠지지 마세요. 네. 계속 그럴 것이다. 사업이 지금 좀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될 것이다. 직장 상사하고 목수로 안 좋은데 이게 계속 안 좋을 것이다. 내가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계속 못 벌 것이다. 이런 상상하지 마시라고. 그게 내 삶을 파괴시킨다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행동이 굉장히 파급 효과,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 이 문제가,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크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확대 해석해서 마시라는 거죠.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정정 문제가 되면 와이프랑 뭐 부부관계가, 아니 뭐 요새 재혼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법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쳤는데 얼마든지 있다고요. 진짜 안 되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취직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 그죠? 어차피 내가 평생 직장이란 게 없는데 우리 상사가 나 계속 괴롭혀주니까 내가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화요.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개인화예요. 나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네. 이 사업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될 것 같죠?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라고요. 네. 다 똑같다. 다 사는 건 똑같다. 네. 우리 왜 이런 말도 있죠? 그 고통 총량의 법칙. 네. 인생에 있어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고통의 양은 똑같답니다. 그게 초년에 느끼는, 말년에 느끼는, 중년에 느끼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이 힘든 거를 계속 기꺼이 겪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다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고통을 내가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시절 막 흥청망청 고통이라고는 역경이라고 전혀 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났어. 그럼 뒤에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예. 이거 뭐 학설은 아니에요. 이론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리더십 책이나 성공학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근거가 있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볼게요. 뭐라고요?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삶을 파괴시키는 생각의 세 가지 유형. 뭐라고요? 영속성. 깨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일어난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두 번째, 파급 효과. 예. 읽어볼까요? 시작. 파급 효과. 지금 나한테 닥친 이 문제가 내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문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큰 파급 효과 없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 겪습니다. 아니 부부관계요. 다 좋아요? 네, 나만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직장생활요? 어렵죠? 다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좀 힘든 과정들이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똑같다니까요. 누구는 명단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사업을 잘할 것 같고요. 누구는 나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 못할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아는 사람 있고 없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똑같이.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론, 파트 1의 결론. 우리의 삶은 생각대로 됩니다. 띠띠띠띠띠. 네. 생각대로 됩니다.
혹시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세상에 뭐 생각대로 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잖아요. 자,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 보세요. 생각대로 된다고요, 인생은. 근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나는. 생각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뭐대로 된다고요?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017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잘 될 것 같죠? 예, 예. 어떻게 잘 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미리 내가 되고 싶은 방향,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생각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꿈이나 목표가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첫 번째 점. 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의 힘을입니다. 말, 홀스, 이거 아니고요. 네? 요즘 말의 힘이 세죠? 말의 힘이 세더라고요. 그 말 아니에요, 저 말은. 네. 아, 선배지시네요. 네. 말이 막 20억씩 한다면서요. 와, 우리는 말 사줄 부모도 없고, 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말 사줄 부모 있으면 말 열심히 타시면 되는데, 말 사줄 부모 없으면 안 열심히 하자. 예, 친구요. 자,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말의 어원. 말은 순 우리말이죠. 말. 한자는 뭐가 있죠? 말씀, 언.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말. 네. 말. 말의 어원이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말을 계속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를 내어 쓴다 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뭘 내어 쓴다고요? 마음의 알갱이를 내어 쓴다. 그래서 말씀이라. 말씀도 순 우리말이잖아요. 말씀, 말. 결국 그러면 말은 뭐에 지배를 받는다? 마음.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은 어디로 해요? 자,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생각 어디로 해요? 네. 다시. 생각 어디로 해요? 마음 어디 있어요? 진짜일까요? 마음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디야? 심장에. 왜냐하면 뇌에도 뇌파가 있고 마음에도 마음 파동이 있어요. 파동, 심장파.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뭔가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꾸. 예. 생각의 파동보다 생각의 뇌파보다 더 강한 게 심장의 파동이에요. 심장파. 여러분들 강의 앞에서 들으라고 자꾸 그러죠. 리더 사님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 수업도 앞에 듣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에는 심장에도 심장파가 있다고요. 뇌파, 심장파. 근데 뇌파가 강할까요? 심장파가 강할까요? 이게 5,000배 강해요, 뇌파보다. 그래서 뇌파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뇌파는 밖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뇌를 쓰는 사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사람 생각이 여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죠? 예, 그러면 범인들 취조할 때 이렇게 갖다 대면 되게. 예, 그게 안 돼서 요즘에 특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심장파는요, 밖으로 나와요 하도 강해가지고. 5,000배나 강하다고요, 뇌파보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게요? 일반인들은 한 3m. 굉장히 열정이 강한 사람들 있죠. 마음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한 5m 날아가요. 강의하시는 리더들은 좀 강하죠. 그래서 한 5m 정도까지가 나간다고 보면 저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저 뒤에서 들으시는 분은 말만 듣게 돼요.
이 앞에 듣는 분은 강사의 심장파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강의를 꼭배기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들으면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강의를 앞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자리가 3선이라고 그러잖아요. 3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 정리 자꾸 하고 이런 게요. 그 기회를 나누자는 거죠. 혼자 독점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가지고. 예. 그죠?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스스로, 그분도 그 파동을 받으려고 왔는데 자리가 딱 잡혀. 내가 오늘 오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 책들 막 깔려져 있어. 제가 다 치웠거든요. 죄송하지만. 괜찮죠? 예, 기회를 나눠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욕심내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죠? 예. 그래서 다음부터 자리는 그렇게 좀 사람이 앉아서 오게. 책은 느낌이 없어요. 걔한테 파 줘봐야 못 느끼니까. 예. 사람이 앉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가 되는 건지. 그렇지, 말씀. 예, 말씀. 예. 그래서,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말은 힘이 있어요.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아세요? 예, flying effect. 그, 에드워즈 로렌즈라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논문으로 썼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논문 아시죠? 논문. 논문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논문 제목들은요. 근데 웃긴 논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 논문은 논문 제목이 물음표가 붙어 있어. 싱가포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의 허리케인이 일 수도 있을까?가 논문 제목이에요.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어낸 게 그분의 논문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게요? Yes라고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미국의 허리케인이 일 수도 있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근데 이 나비 효과가요, 우리 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여러분들 그 막가파라는 폭력 조직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몇 년도에 활동했죠? 오래됐어요. 92년도. 네. 92년도에 막가파, 여러분 TV에 생중계를 썼잖아요.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집에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주택가인데요. 주택 1층들은 철장이 이렇게 창문에 철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 방충망 아니라 뭐 하여튼 펜스 같은 방범창. 그 사이에서 여자 하나를 안고 막 총 이렇게 해갖고 기억나세요 그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막가파. 막 생중계 됐잖아요. 생중계 그때. 본 기억 나거든요. 92년도에. 제가 고3 때니까. 예. 왜요? 고3 때. 예. 한참 공부할 때. 예. 그때 그 막가파가요. 그 5명이었거든요. 20대 4명과 10대 1명. 걔들이 이제 세상을 무성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주유소 습격사건 영화 아세요? 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도 있잖아요. 걔들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그게. 주유소를 3개 털고 사람은 2명 죽이고 돈은 10만 원밖에 못 뺏은 거지. 그리고요, 강남에 이렇게 다니면서 부자촌들 다니면서 유부녀들 납치해가지고요, 카드로 돈 다 뺏고 생매장시키고. 심지어는요, 그 행동대장이, 두목이 나이가 25이거든요. 25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21살이에요. 근데 거기 23살짜리 조직원들이 이렇게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3살짜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반말했다고 그걸 죽였거든요. 죽이고 끌고 가고 인육을 구워 먹어요. 예. 그리고요, 얘들이 잡혔거든요. 잡혀가지고 이제 잡히면 그거 하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그거 왜요? 데리고 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막 보는 거. 현장조사. 현장 검증? 현장 검증. 죄송합니다. 현장 검증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어느 막 다 쓰러진 그 초가집 같은 그런 폐가에 묻어놨던 거야. 그거를 파보니까요, 사람이 3명 들었는데 다 목표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만 겨울이니까 땅을 파기 힘들잖아요. 땅을 대충 파갖고 넣고 짓이긴 거지. 여기 딱 부러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너무 리얼했나요? 예, 가슴이 확 와닿도록 제가 가게.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거든요.
자, 4명이 잡힌 거죠, 4명이. 한 명은 내가 퀴즈를 낸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몇 명이 잡혔을까요? 이렇게 지금 4명이 잡혔잖아요. 4명이 잡혀가지고요. 이 4명 이제 그 판결을 이제 법원에 쓴 거죠. 선고를 받잖아요. 뭐 받았을까요? 그렇죠. 3명은 무기징역, 1명은 사형. 누구? 대장,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돼요, 안 집행돼요? 그래서 아직 청송교도소에 있어요. 음악과 보통에서 아직까지 20 몇 년 됐습니다. 24년, 5년째 청송교도소에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딱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뭐 하라 그래요? 보통 이제 판사가 최후별로 하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형수도 막 사형을 딱 선고받았어. 최후별로 하라 그러면 그 사형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거 해보신 것처럼. 오, 아주 리얼했어요. 예, 오, 진짜 잘하신다. 연기를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아우,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너무 내가 죽을 찔렸다.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의 사형수들이거든요. 왜 죽을 때는 솔직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서는 법정으로 증거력이 있잖아요. 유서는. 거짓말 한다고 안 그러거든요. 참말을 하게 되거든요. 유서는요. 근데 최후별로를 판사가 딱 하라 그랬는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대장이 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딱 물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쫙 째리면서 판사를 쫙 째려보면서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옆집에 이사 온 그 형 못 죽이고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섬뜩하지 않아요? 그 장내가 지금처럼 판사도 갑자기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저 수감 다시 시키고 나서 그 법원에 있는 그 뭐 이렇게 경찰관 비슷한 법원 경찰들 있잖아요. 알아보라 그랬어요. 무슨 사연인지. 그러니까 알아본 즉슨 이거예요. 되게 가난하게 컸대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되게 착한 아이. 가난하지만 착한 아이. 천진난만한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3학년 때 옆집에 형이 하나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삥 뜯는 거지. 맨날 삥을 뜯는 거야. 그 하루는요 잡혀갖고 삥을 뜯는 돈이 없는 거야. 연락 두드려 맞았대요. 그리고 가서 이 새끼 훔쳐라도 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3학년짜리 아이가 훔쳐라도 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 맞으려면 훔쳐와야 되잖아요. 어디 훔치겠어요? 그렇지, 집에 거쳐서 훔치는 거죠. 그러다가 훔쳐서 자꾸 갖다 주니까 형이 좋아하는 거야. 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훔치다가 안 되니까 어디서 훔쳐요 또? 다른 사람 거 훔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나머지 거 훔치고. 그러다가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형을 못 죽이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형수도 그때 그 형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처럼 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를 만나지 않았다는 그 박지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박지성 평발이에요, 발이. 예. 국가대표를 뽑는 시절에요.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2002년도 맞죠? 그래 오래됐나 벌써. 15년이나 열렸어요 월드컵이? 정말요. 대한민국 할 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다 그죠? 네. 그 월드컵이 열리기 전 국가대표를 뽑을 때요. 박지성은 평발인데도 연락 뛰고 다니잖아요. 정말 제일 열심히 뛰거든요. 그 발에다가 뛰는 양을 측정하는 거 달고 뛰면요 제일 많이 뛴대요 박지성이. 그래서 라카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뛰겠어서 전반전 뛰고 교체를 당한 거예요 박지성이. 근데 그 라카룸에 문을 열고 들어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누구냐? 히딩크예요. 히딩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지성 최고. 니 제일 열심히 뛴다. 제일 열심히. 너 뭐가 돼도 되겠다. 이 한마디를 하고 나가더래요. 많이도 안 했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박지성이요. 그때부터 힘들든 뭘 하든 그 열심히 뛴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아서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확 생겨버렸대요. 누가 인정해 준 거야? 세계 최고의 축구 감독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박지성이가 우리 4강입니까 8강입니까 골 넣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김용칸한테. 지금은요 한국 역사상 최고 공격수 차범근 다음으로 박지성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 한마디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세요? 노력만 해요? 저한테 자녀 상담, 제가 청소년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녀 상담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와서 엄마랑 한 2시간만 상담해보면 아가 똑바로 못 크겠다는 게 딱 느껴져요. 엄마가 나하고 상담하는데 전부 다 애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딱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치 좀 해달라는 거지 나보고. 돈 줄 테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엄마들은 보면요 아이들의 뭐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재능을 발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요. 아 얘는 똑바로 크겠다 싶어요. 제가 한 날은요 좀 친한 엄마였어요. 친한 엄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엄마라서 내가 한번 해주는데 내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부정적인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 했냐면 녹음기 하나 틀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집에서 소리 다 녹음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당신. 그러니까 애를 여기 데리고 올 게 아니라 당신 말을 바꿔야 된다. 당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애 똑바로 먹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서 애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걔에다 치우고 공부나 해라. 그거 해갖고 그림 그리고 뭐 할래? 이게 시키는 거 똑바로 뭐 하는 게 앞으로 왜 하려고 이런 소리만 계속 해보세요. 애가 크구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우리 애프터 스피치 하죠. 여러분들 혹시 일반 사회에서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져요? 온전히 한 10명, 20명, 30명의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일반 사회에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스피치를 왜 하게 만드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말을 뱉어서 그 말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하면서 거기서 말의 힘을 느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의 힘은 언제 커지느냐? 나 혼자 얘기했을 때보다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을 때 더 커집니다. 내 말의 힘은. 3명이 들을 때, 5명이 들을 때, 10명이 들을 때, 100명이 들을 때, 1000명이 들을 때 내 말의 힘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스피치 막 결단 스피치 하고 나면 그 말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 달에 핀이가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말의 힘인 거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입 안에 있을 때는 말이 나를 지배하지만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거기에 애프터를 하는 겁니다. 스피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악용.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뭐 어떻고요, 저떻고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럼 그 말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다? 말의 힘을 믿어보시오. 말. 달리는 말 말고요. 무슨 말요? 내가 하는 말. 자, 그래서 그 말의 힘을 믿게 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스폰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속으로.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좋았어요.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졸지 마시고 그 느낌 그대로.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 레벨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신나시네. 제가 여러분의 내가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쥐락펴락하죠? 말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몇 개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감정은 지금 굉장히 처져 계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좀 직접 느껴보신 겁니다. 제가 지울게요.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매일 해요. 내 자녀한테. 또 누구한테? 나한테. 계속 하고 있죠. 속으로 무슨 우리 속으로 말하는 거 들리잖아. 내가 속으로 말하는 거. 그죠? 남은 못 들어. 난 듣죠? 속으로 말하는 거. 네. 되겠나? 저는 어색하고 있네. 스폰서 지랄하고 있다. 진짜 뭐 속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듣는다 했다 내가.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럼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데 힘없이 뭔가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말에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2017년도엔 진짜 말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죠? 목표로 쓴다. 목표. 이게 이제 목표. 네, 목표. 그 망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우주가 있기 전부터 진리였습니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속담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여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낳는다? 그럼 훔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다 뭐가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공부를 안 했거든요. 부부관계가 나쁜 사이가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대화가 없었거든요. 내 사업이 안 돼요. 원인은 뭐죠? 열심히 안 했거든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원인은 뭐죠? 돈 벌 일을 열심히 못 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은 없다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원인을 만드는 시작이 뭐냐?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봤더니만 한 10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간대요. 부자들은요, 뭔가 삶의 목표들을 세워가면서 살아간대요. 그걸 자식한테 가르친대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목표는 부담스러워해요. 맞죠? 왜요? 목표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이 목표를 두고 가는 이유.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야? 해봤는데 안 되거든. 세운다고 달라지나? 네. 생각대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세워본들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세워본들 뭐 하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 무의미론. 네. 무의미론자. 목표가 의미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워본들 안 됩니다. 그 사람. 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세워봤는데 자식키지도 못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내 삶을 파괴하는 생각의 유형 첫 번째잖아요. 영속성. 내가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네. 자, 첫 번째가 세워봤지만 잘 안 됐더라. 여기.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때문에. 이 나이에 뭐 목표.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목표.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많다 적다 하나도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한 4, 5년 전인가요? 차사준 할머니 아세요? 차사준 할머니. 실명이에요, 실명. 차사준 할머니. 운전면허 960번째 붙은 할머니. 959번 떨어지고 960번째 붙었어요. 960번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인지대만 2천만 원 썼답니다. 그 인지대 벌려고 알바하러 나갔답니다.
왜 웃으세요? 나이 몇 살이요? 70이요. 네, 70에 운전면허를 도전한 거예요. 왜요? 목표가 있었어요. 뭐요? 내 손으로 운전해서 딸네 집에, 아들 집에 가고 싶다는 그 목표. 그러니까 960번이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알바하면서 인지대 걸어가지고 시험을 쳐서 960번 만에 붙은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없는 시간입니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외부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붙자마자 현대에서 자동차 줬죠 그냥.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공부 모델로 쓰기. 960번 만에 붙은 할머니. 자동차 새거 줬다니까요. 그리고 공부 모델로 썼죠. 돈도 2천만 원 받았어요. 광고 모델 CF 찍어서. 차 주고 2천만 원 받고 봐요. 그 960번 만약에 959번째 포기했으면 이 할머니 차 얻을 수 있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광고비 2천만 원 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그 일이 의미를 발휘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목표가 이거였는데 세워놨는데 잘 안 돼.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목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뭔가 다른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아시죠? 풍선. 왜 그 풍선 갖고 막 풍선 아트 하는 거 있죠? 길쭉한 풍선. 그거 위에 턱 누르면 밑에가 어떻게 돼요? 볼록해지고. 밑에 턱 누르면 위에가 어떻게 돼요? 볼록해지죠. 그거예요. 내가 여기다 에너지를 가했는데 여기서는 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위에서 볼록 튀어나와요. 그럼 남의 사업 하시다 보면 되게 많이 느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더니만 그 사람은 거기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엉뚱한 데서 보면 나 남의 사업 같이 해볼래. 아, 나 뭐가 필요한데.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요,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은 목표에 몰입해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걸 아세요. 끝까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목표는요, 목표를 세우지 뭐 했으면 내가 몇 가지 했죠, 지금? 목표를 안 세우는 이유? 두 가지 했죠.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 남녀, 노소, 내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우리 집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 내가 지금 바쁘고 안 바쁘고 아무 상관없다고. 모든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목표를 안 세우는 이유 뭘까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 나 이번 올해 10kg 빼려고 목표야 내가 얘기했는데 연말 되니까 10kg 더 불었어. 막 이거 바가지로 먹잖아. 10kg 뺀다 하면 빼다 뭐하고 막. 왜 그런가 하면 목표를 자꾸 외쳤다가 못 이루는 거에 누적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시선이 싫은 거지. 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외쳐놓고 못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파급.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목표를 외쳤다가 그걸 못 이뤘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욕하고 니 왜 그러나 그러고 질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벗어나시면 돼요.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번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신용불량 되죠. 그럼 사업 재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우리나라는. 근데요, 미국은 어떻죠? 실리콘밸리는 5번까지 계속 대줘요. 사업을 하다 내가 2억 떨어먹었어. 또 대줘요. 또 떨어먹어서 또 대준다니까요. 5번 동안 재기할 수 있게. 그게 뭐죠?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루었어. 또 지지해주는 거지. 또 해보자. 또 해보자. 또 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 거고, 애플이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그런 분위기에 있다면 그런 환경을 빨리 벗어나세요. 만나지 마시든지. 인간관계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셔야 됩니다. 정리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정리되더랍니다. 진정한 내 친구와 그렇지 않은 술 친구가 구별됩니다. 나의 지금 상황을 보고 붙어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구별됩니다. 성공에 나가시다 보면. 우리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죠? 3가지 때문에 목표를 안 세웁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 자, 근데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부자 되고 싶다. 이거 목표 안 해야 돼요.
그건 나를 못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현금으로 한 10억을 10년 안에 만들겠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죠. 금액과 기한이 명시되는 거. 목표는 그렇게 세우세요. 근데 1년 목표는 되게 쉽잖아요. 기한은 정해져 있죠. 구체적인 것만 세우면 돼요. 400 빼겠다. 이거 목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목표. 어떻게 해야 돼요? 10kg 빼겠다.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체지방 10kg를 빼겠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일 때 나는 움직입니다. 자,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표. 그래서 삶을 항상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세요. 예. 내 삶이, 내 행동 지금 하나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관계되는 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나의 행동들이.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한 개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예.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거든요. 목표 세우는 방법.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한 성공하고 싶다고 저는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게 충족될 때 행복하다 그래요.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관계. 네 번째는요, 나의 자아실현. 이게 뭐라 그러죠?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 5번째가 영적인 영역. 이 5가지가 골고루 채워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다른 게 아무리 넘쳐도 불행하다고 느껴요. 예.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 많고 관계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막 뭐 배우러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니고 휴식도 잘 취하고 그래. 교회도 다니고 뭐 믿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갑자기 마누라가 이혼하재.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요. 우리 인간이 골고루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해요. 골고루.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항상 올해 초가 됐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세우셔도 돼요. 지금요. 이 5가지를 각각 세우시라고요. 올해 나는 가정의 목표가 뭐다? 예를 들면 올해 가족이랑 국내 여행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목표다. 괜찮죠? 그죠? 두 번째요. 매주 하루는 온 가족이 같이 저녁 먹기. 괜찮죠?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경제요? 올해 현금 저축해서 현금 자산 1억 1억 너무 많나? 많아요? 1년에? 네. 저는 1억이 목표인데 1000만원 만들기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관계는요. 내가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3명 정도씩 꾸준히 이유 없는 안부를 묻기. 어디더라? 제가 어떤 프로에 봤는데 사람이 가장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유 없이 안부를 묻어준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되게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렇게 1차 가게 됐는데 간만에 1년 동안 연락 안 한 부산에 있는 친구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친구야 잘 있나?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왜? 무슨 일 있나? 뭐지? 간만에 전화 오면. 그냥 전화해봤다. 내가 부산에 출장 왔는데 네 생각나서 만나지는 못하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생각나서 한번 전화해봤다. 잘 지내지? 이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전화 받고는 어때요, 여러분들? 따뜻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요. 그러면 다시 그 친구가 생각나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또 전화해보세요. 그럼 되게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목표를 잡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게 목표 잡는 요령이에요. 우리는 목표 그러면 내가 이번 올해 차를 10대 팔아야 돼. 막 한 달에 10대씩 팔아야 돼. 그밖에 없어, 목표가. 그러니까 뭐가 소홀이 돼요? 딴 것들이 소홀이 되잖아. 그러니까 차를 10대 팔았어, 내 목표대로. 팔아갖고 연말에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고. 그죠? 막 정신이 피폐인 것 같고. 뭘 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거의 오래 세우셔야 돼요. 이 5가지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목표를 잘 이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표 잘 이루는 방법. 핵심 행동 정말. 이게 목표 성취 이론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핵심 행동 정말. 이게 목표를 이루는 요령입니다. 방법입니다. 핵심 행동 정말. 이게
조셉 그랜이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 핵심 행동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지렛대 효과를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 핵심 행동이에요. 핵심 행동. 네, 그래서 핵심 행동을 정해야 돼. 목표가 딱 생기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 올해 내가 건강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어. 이런 꿈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핵심 행동을 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정해보세요 한번. 디톡스. 운동 디톡스.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보세요. 그렇죠. 매일 30분 운동하기. 또요. 야식 금지. 이런 게 뭐죠? 핵심 행동이죠. 그걸 정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행동 정하기죠. 그게 지렛대를 만드는 그 행동, 그걸 잘 정해야 돼요. 네, 그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가 생기죠? 핵심 행동을 정하세요. 핵심 행동.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어. 아메이 잘했으면 좋겠어. 아메이로 SP도 되고 싶고, 플래티넘도 되고 싶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싶어. 목표가 있잖아요. 꿈들이 있죠. 그럼 이걸 이루어주는 핵심 행동 잘 정해야 되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메이는 너무 쉬운 게 그래서 쉬워요. 아메이가 왜 쉽냐 그러냐 하면 일반 성공에 비해서 핵심 행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내가 정할 필요가 없잖아. 템코어 57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요거 10개들을 매일 지켜왔더니만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 왔더니만 사업이 성장하더라는 게 핵심 행동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메리카. 근데 그걸 우리가 핵심 행동을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아메리카.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다른 직장 생활에서 무슨 업무가 있으십니까? 영업을 하십니까? 자영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영업, 여러분의 그 영업,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뭔가를 성장시키고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핵심 행동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잘 찾아야 돼요. 아메이 말고 여러분이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 얘기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이 아메이는 어떻다고요? 핵심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거를 지키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족이라는 목표, 가족의 목표를 잡았어요. 건강의 목표를 잡았어요. 경제적인 목표를 잡았어요. 관계의 목표를 잡았으면 그거를 그 결과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핵심 행동이 뭘까를 결정하세요. 몇 가지? 두세 가지. 두세 가지. 그래야 다 합쳐서 10가지 이내로 압축되거든요. 핵심 행동이 너무 많죠. 막 가정의 뭔가를 이루는데 5개. 경제적인 거 이루는데 10개. 이래 있으면 못해요. 무조건 핵심 행동, 지켜야 될 핵심 행동은 10개 이내여야 돼요. 모든 영역을 다 합쳐서라도. 그 진짜 웃기죠. 아메이 탱코가 몇 개? 10개. 절대로 11개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이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왜? 아메이 하시는 분 중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개. 10개 넘어가면 못 지켜요. 마지노선이 10개예요. 심리적 마지노선. 네. 그래서 뭘 정하라? 다시 한번. 뭘 정하라? 핵심 행동을 정하라. 핵심 행동이 뭐다고요? 템코. 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고요. 그걸 잘 정하시라고요. 예. 아시겠죠? 예. 아메이에 내 목표 생겼다. 그러면 뭐라? 템코어. 예, 템코어. 되셨죠? 예. 자, 그리고요.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까 조셉 그랜이라는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농구 선수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네 목표가 뭐냐? 네가 왜 이거 하냐? 그러니까 저 꼭 이기려고요. 10점 이상 득점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이런 목표를 얘기한 선수가 훨씬 성과가 많이 나왔답니다. 결과가. 뭐야? 슛을 할 때 공을 끝까지 보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슛을 할 때 슛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 핵심 행동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훨씬 더 성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슛을 많이 넣더래요. 그런 핵심 행동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내 가정에서. 아메이는 여기까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걸 지켜내는 거. 아시겠죠? 네, 아메이에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딴 걸 찾지 마세요. 무조건 탱코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네,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뭘 높이라?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뭘 높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있던가요? 쉽게 거저되는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거저되는 거 있더라. 뭐 있어요? 나이 먹는 거. 시간만 지나면 따박따박 한 살씩 먹죠. 막 2살 먹지도 않아. 한 살 빼가지도 않아. 따박따박 325일이 지나면 몇 살을 먹게 돼요? 우리는? 한 살. 이게 가치 있나요? 나이 드는 거 싫잖아, 우리. 그렇죠.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쉽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요소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더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깨구리 잡아먹고 감자 캐먹고 막 썰이야 막 도망가는 막 이런 어떤 에? 학교도 막 저 학교 한 2-3km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다 보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무도 캐갖고 이로 갈아갖고 막 먹고 배고프면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죠? 예, 겨울에 손 다 터가면서 저기 뭡니까 구슬치기 하고 막 얼음 겨울 방학 이쯤 되면은 그 철물점 가갖고 그죠? 날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겨울일 때는. 그러니까 뭐가 길러져 있어요? 역경이 길러져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어떻게 커요? 화초 속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그거래요. 조금만 힘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하기 싫죠. 그러니까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아이들이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얘들은 스톱, 싱크, 액션 안 배웠거든. 막 기분 안 좋고 확 때리고 막 그래서 막 이게 뭐예요? 충동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문제라니까요.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게 당연한 거거든요.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요. 그걸 자꾸 만들어내세요. 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게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간에 기복과 걸림돌과 장애물이나 역경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뻥 닫히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안 되는 건가? 난 안 될 일인가? 난 못할 일인가? 그죠? 나는 안 되나?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못할 일인 것 같다. 아까 배웠죠? 나를 파괴시키는 생각의 유형 뭐예요, 이거? 개인화잖아요, 개인화. 그죠? 이렇게 시키는 거지. 예, 이렇게. 그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 보니까 어떻게 17년이 흘렀나를 보니까요. 잘 보세요. 이 시간이에요. 이 성공이에요. 이래 가던데요? 이래 돼 있던데요? 제 가방이 그렇던데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통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잘 가는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고수업 치면 오늘 갈키 갖고 처음 친 놈이 낫다. 그게 뭐예요?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 왜냐면 처음 치는 놈은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게 막내거든요. 그래 따요. 처음에 한 2달, 3달 막 찔렀죠. 되는 거 같잖아. 근데 갑자기 한다 그랬던 사람이 안 한대. 갑자기 나한테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때한테 딴 데 쓴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런 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있는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느낄까요? 왜 나면 안 되지? 미치겠네. 잘 됐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한계인가?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누군가 파트너가 나와서 또 되는 것 같아요. 오, 되는 거 맞네,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 잘 이겨낸 거야, 이거. 그러다가 또 한 번 갑자기 이렇게 돼. 막 15%를, 파운더스 15%를 1년 하고 있어. 진짜 안 되는 건가? 이거 뭐 미치겠네, 이거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만두면 끝.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올라간다니까. SP가 되고, GP가 되고, 플래티움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움 됐는데 또 사업하던 파트너가 또 그만둔다. 이거 안 되는 건가? 뭐 하겠네, 이거 막. 나만 안 되는 건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막. 여기서 막 그만두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거 또 이게 내가 당연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내 문제가 뭘까? 순간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64개가 잘 굴러가다가 한 대가 집에 가고 집에 경험하셨다가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이래 힘들게 다이아몬드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 다이아몬드 하다가 그만두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다이아몬드가 돈 많이 번다고 하면서 왜 그만둬? 그때도 분명히 역경과 고난은 오거든요. 왜? 더 나은 핀, 더 위의 핀을 도전하다 보면 또 와요. 저도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내년에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요.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 우리 파트너 2조가 다이아몬드, 4조가 에메랄드, 다시 2조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세팅은 다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트너 사람들이 계신데,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계획은 이런데, 더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행여나 뭔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내가 그만둔다? 아니요, 저는 안 그만둬요, 절대. 왜? 이제 알거든요, 이렇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지금, 좀 그만둘 일이 없어요. 왜? 저는 이걸 알았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세요?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요 있는 분 있어요? 요 있는 분 있어요? 요 한 바퀴만 돌면 건데 요 있어요. 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죠? 이게 입에서 마시라고. 네. 아시겠어요? 성공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즐기세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긍정을 바라보라고. 약간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반대를 하고 막 하던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고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요? 나.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예, 즐겨.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잊지 마시라고요. 영속성, 파급 효과, 개인화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안 빠지면 돼요. 이게 계속 될 거다. 안 빠지면 되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라고요. 파급 효과. 이게 뭐 내 사업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또 후원하면 돼요. 그리고요. 나만 그렇다고? 아니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제가 여기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 다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다. 나만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지. 여러분 한 바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면 딴 사람이 다 여러분들 보고 다 저 사람 되는데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이 그림 꼭 머릿속에 오는 거. 저한테 꿈꾸도록 그려놓으십시오. 뭘 높이라고요? 역경이 오면 걸림돌이다. 내 발을 탁 거는 걸림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탁 밟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 디딤돌이다 생각하세요. 디디고 일어서시면 돼요. 그럼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역경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네. 저요 에메랄드 되고요 파트너들 스폰서 파트너 다 그만뒀다니까요. 그만큼 큰 역경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참 이겨냈어 그걸. 이렇게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정말 큰 나의 내공이 되있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안 흔들려요 이제. 웬만한 데는요. 예, 또 후원하면 되고 또 하면 되지 뭐. 또 하면 되는 거죠. 제가 2007년도에 다이아몬드 Q 들어갔다가 한 달 남겨놓고 다이아몬드 못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 한 달만 지나면 다이아몬드인데 한 달 남겨놓고 다이아몬드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괜찮더라니까요. 예, 그런 거 겪고 나니까요. 아유, 뭐 어지간한 거 예,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니까요. 예, 해결. 다 해결돼 버려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자, 뭘 높이라?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안전지대를 보세요. 안전지대 5번. 자,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요, 안주지대. 다른 말로 안주지대입니다. 안주지대. 우리는요, 이렇게 나만의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밖은 안 안전해요. 사람들은요, 이 안전지대 안에서 머물라 그래요, 자꾸. 안전지대 안에서. 그죠? 이러면 점점 이 안전지대가 좁아지거든요. 그럼 내가 성장 절대 못해요. 성장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크기가 커져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들어오고. 이게 뭐냐면 도전과 시도를 하는 거죠. 안 해봤던 거. 두려웠던 거. 그러니까 집이 안전하잖아요. 내 직장이 안전하죠. 하던 집만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밖으로 나가봐야 돼요, 딴 거. 여기 와보시고요. 뭔가 해보라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아메하다가도, 아메하시는 분들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이거 되게 겁나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해보시라고요. 안전지대를 자꾸 매일매일 벗어나 보셔야 돼요. 구본영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거 성공학서적이거든요. 제목은 에세이 같은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게 결국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편안한 거. 직장, 직장, 가끔씩 헬스장. 이게 다 안전지대야, 안전지대. 그 벗어나시라고. 벗어나보시라고. 훈련하시라고. 자꾸 벗어나시라고. 그럼 뭐가 넓어져요? 이게 넓어져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영역이 되게 넓어요. 모든 게 안전지대야. 모든 게. 괜찮아, 뭐 시도해보는 거 실패해. 그것도 자기 안전지대 안에 있어. 그 정도쯤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넓혀가요, 자신의 안전지대.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에게는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 잠재력이 언제 발휘되냐? 이 안전지대를 뚫고 나갈 때마다 발휘돼요. 안전지대 안에서는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관성이 편하고 싶어 합니다. 우주는요, 에너지를 들 쓰는 쪽으로 발전하거든요. 보세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서 있는데 눕고 싶어요? 와, 바로 서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이게 에너지가 덜 들거든요.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에너지가 덜 들거든요. 모든 자에는 에너지가 덜 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요? 악셀레터를 밟았죠? 에너지가 들죠? 악셀레터 띄고 가만히 놔두면 자동차가 계속 갑니까? 씁니까? 그렇죠. 모든 우주의 에너지는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발달합니다.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면 뭘 가해야 될까요? 힘을 쓰고 에너지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맞죠? 두려운 거 해야 되잖아. 뭔가 해야 되잖아. 그게 두렵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시라고. 그럼 우리의 잠재력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잠재력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성공의 방향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5가지 복습해 봅시다. 자, 2017년을 시간의 보복을 받는 한 해가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한 해로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지배하시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의 힘을 믿어라. 그렇죠, 말의 힘을 믿어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목표로 승부하시라. 네 번째는요? 그렇죠, 역경지수를 높여라. 올해도 많은 역경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지수를 높이세요. 그럼 내년에는 똑같은 역경이 역경으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뭐예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5번째 뭐 하라고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매일매일 도전하고 시도하셔서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돌파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첫 시작, 도전하는 첫 시작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